여러분, 타코 하나가 지구를 정복했다고 하면 믿겨지시나요? 전 세계 30개 국가에 있는 매장 수만 약 8,700개가 넘거든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버거킹보다 매장이 많고, 미국 래퍼 도자켓이 이 집 메뉴 중 한 개가 단종이 되자 공개적으로 재출시 요청을 하기도 한 브랜드, 바로 타코벨. 한국에도 있죠? 제가 타코를 처음 접한 게 이 타코벨 덕이기도 하거든요. 요즘은 매장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잘하면 한국 타코벨 매장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선 타코벨은 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은 해병대원 1923년생 글렌 벨이라는 형님이 만든 브랜드예요. 벨? 설마 타코벨이 창업자의 이름에서 따온 거냐? 많은 분들이 로고에 있는 종을 보고 타코벨은 종과 관련이 있나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냥 창업자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글렌 벨 형님이 처음부터 타코집을 한 건 아니었고, 초반에는 핫도그와 햄버거를 판매했었어요. 그러다가 건너편에 있는 가게인 미트라 카페라는 멕시코 음식점이 하드쉘 타코 덕에 대박이 난 거 아니겠어요? 원래 타코는 부드러운 또띠아에 다양한 속 재료를 넣고 폭 감싸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하드쉘 타코는 기름에 튀겨서 바삭해진 또띠아를 사용한 게 특징. 글렌 벨은 이 가게 주인과 친해지면서 하드쉘 타코 만드는 법을 직접 배웠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타코 메뉴를 개발하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타코벨은 아니었고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다가 1962년 마침내 타코벨을 처음으로 오픈하게 돼요. 이때 하드쉘 타코도 메뉴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타코벨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5년 만에 100개 매장을 돌파, 그리고 2025년인 지금 지구에만 8,700개의 매장을 보유한 거대 브랜드가 됐습니다. 근데 이 타코벨이 지금 자리에까지 단순히 하드쉘 타코 하나만으로 올라온 건 아니에요. 성공 뒤에는 정말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재미있는 마케팅 전략. 이걸로 꽤 여러 번 주목받기도 했고요. 몇 가지 재미있는 사례들을 말하자면, 과거 2001년 러시아의 미르우주 정거장이 태평양에 추락을 할 예정이었을 때 타코벨은 한 가지 공약을 내세웠어요. 태평양 한 가운데에 12m짜리 타코벨 로고가 새겨진 부표를 띄워놓고, 만약 여기에 떨어지면 미국 전 국민들에게 무료 타코를 제공하겠다 라고 한 거죠. 물론 반전은 없었지만 덕분에 타코벨은 엄청난 홍보 효과를 얻었어요. 또 다른 사례로 2012년 알래스카에 있는 작은 마을에 곧 타코벨이 생긴다 라는 가짜 소문이 돌면서 주민들이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타코벨은 이걸 놓치지 않고 오퍼레이션 알래스카, 역대 최초 트럭 헬기 배송, 말 그대로 트럭을 헬리콥터에 실어서 마을에 날려보냈어요. 이때 주민들에게 무려 10,000개의 타코를 무료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 덕에 사람들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타코벨의 브랜드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던 사건이에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타코벨이 장난삼아 던진 농담 하나가 이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도 있었어요. 때는 2008년, 당시의 타코벨은 와이페이 모어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메뉴 가격을 79, 89, 99센트로 낮추는 행사를 열었는데, 여기서 타코벨이 미국 래퍼 50센트에게 한마디 농담을 던졌어요. 대충 예상이 가죠? 50센트의 랩네임을 79나 89, 99센트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기자들은 이 말을 듣고 기사들을 쏟아냈는데, 정작 당사자인 50센트는 어떤 연락조차 받지 못한 거. 그렇게 사람들은 50센트가 타코벨을 광고하는 것으로 오해했고, 일부 팬들은 50센트가 예술성이나 신념을 포기하고 돈을 위해서 자기 이미지를 사용했다 라면서 비난하기도 했어요. 결국 50센트는 타코벨에게 소송을 제기,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허락없이 소비했다며 법적 대응을 한 거예요. 이후에 소송은 비공개 조건으로 합의되긴 했는데, 이 사건으로 타코벨의 창의적인 마케팅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자, 이런 타코벨이 한국에 들어온 건 생각보다 오래 전이에요. 무려 1980년대 중반. 하지만 당시엔 타코 같은 외국 음식이 생소했고 가격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쌌던 탓에 몇 년 만에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다 강산이 몇 번 바뀐 2010년, 타코벨이 이태원으로 재진출하면서 외국인과 대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이때는 80년대에 비해서 사람들이 생소한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많기도 했고요. 그렇게 매장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저도 오랜만에 타코벨에 가봤어요. 런치 세트랑 프로틴 뭐 이런 것도 보이고, 저는 슈프림 타코와 소고기 브리또를 먹어줬는데 여전히 기본기 충실한 맛입니다. 특히 요 소고기 브리또는 훈연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느껴져가지고 좋았어요. 그리고 소스랑 토핑을 추가해서 먹으면 2배는 맛있습니다. 근데 피코데 가요는 고수향이 너무 적게 나서 아쉬웠어요. 이 하드쉘 타코는 먹기에 좀 불편한데 바삭바삭하니 별미입니다. 요 나초도 시즈닝이 적절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거는 치즈 소스 추가해서 찍어 먹으면 딱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타코벨이 성장하나 싶다가 2018년 홍대와 강남 등의 매장이 폐점을 하게 됐어요. 제가 몇 번 방문했던 광화문점도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왜 없어진 거냐? 우선 맛 때문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한국에는 이미 다양한 패스트푸드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죠. 한마디로 경쟁자가 가득. 특히 패스트푸드는 가성비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타코벨이 날개를 펴기에는
때는 자리가 좁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다 작년 12월 KFC 코리아가 타코벨의 프랜차이즈 권한을 두고 협상 중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만약 인수에 성공을 한다면 타코벨 매장 수를 공격적으로 늘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발표한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타코벨 덕에 멕시칸 음식의 매력을 알게 됐고 새로운 맛을 경험하게 해준 고마운 브랜드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냥 타코벨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타코벨 드셔보셨나요? 감사합니다.